오늘은 고재종 시인의 나무 속엔 물관, 물관이라는 것은 이제는 흙에서부터 물을 쭉 빨아들여 가지고서는 가지하고 잎사구하고 꽃에다가 물을 전달하는, 수분을 전달하는 관을 얘기하죠. 자, 나무 속엔 물관이 있다라는 작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는 혹독한 겨울을 견디어내는 감나무를 보고 느낀 상념을 통해 자연의 위대함과 생명의 강인함을 깨닫게 되는 감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1년에서는 겨울나무 가지를 보고 서로 다치지 않게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통해 자기 분수만큼 살아가는 모습에 주목하고 있고요. 2년에서는 한 둥치에서 뻗어나간 여러 형태의 가지들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으며 3년에서는 땅속 깊이 닿아서 물을 빨아올려 꼭대기 끝까지 물을 공급하는 둥치 밑뿌리의 모습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처음에 1년에서는 그렇지, 감나무 가지, 2년에서는 둥치, 3년에서는 둥치 밑에 있는 뿌리. 딱 느낌이 오지 않아요? 그렇죠.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시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가지를 보다가 이게 가지라고 치고, 둥치를 보다가 그 다음에 뭘 보고 있습니까? 그렇죠. 뿌리를 보는 거죠. 시선의 이동은 시선의 이동인데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이렇게 할까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여쨌거나 그쨌거나 간에 겨울나무가 보여주는 생명력을 발견한 화자는 사연에서 와우 하는 감동의 느낌과 동시에 생명의 원리에 주목하지 않는 인간의 삶에 대한 안타까움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인지 전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잦은 바람 속에 겨울 감나무를 보면 그 가지들이 가는 것이나 굵은 것이나 아예 실가지거나 우듬지거나 모두 다 서로를 회방 놓는 법이 없이 제 숨결 닿는 만큼의 찰랑한 허공을 끌어안고 바르르 떨거나 사운거리거나 건들대거나 휙휙 휘우리거나 제 깜냥껏 한 세상을 흔들거린다. 그 모든 것이 웬만해선 흔들림이 없는 한 집에 주축기둥 같은 둥치에서 뻗어나간 게 새삼 신기한 일. 더더욱 그 실가지 하나에 앉은 조망만한 새의 무게가 둥치를 타고 내려가 칠흑 땅속에 그중 깊이 뻗은 실뿌리의 흑사에까지 미쳐 그 무게를 견딜 힘을 다시 우둠지에까지 올려보내는 땅심의 배려로 산가지는 어느 것 하나라도 어떤 대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당참을 보여주는가. 우린 너무 감동을 모르고 살아왔느니. 자, 시는 이렇게 전체 4개의 연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면 이거죠. 요게 1년이고요. 요게 2년이고요. 그 다음에 3년이고요. 4년인데 1, 3년은 산문의 형태를 띠고 있죠. 그 다음에 2, 4년은 운문의 형태를 띠고 있는 이렇게 어떤 문체의 변화도 나타난다라는 걸 살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잦은 바람 속에 겨울 감나무를 보면, 자, 이때 잦은 바람은 감나무에게 어떤 시련, 고난을 주는 계절이라고 본다면, 소재? 자연물? 그렇지, 자연물로 본다면 겨울 감나무는 일종의 시적 대상 내지는 관찰 대상이 되면서 겨울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계절감이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가지들이 가는 것이나 굵은 것이나 아예 실가지이거나 우둔거지이거나, 자, 여기서 가는 것이나 굵은 것이나 실가지는 실처럼 가느다란 나뭇가지를 얘기한다면 우둠지는 나무의 꼭대기 줄기를 얘기해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요쨌거나 그쨌거나 간에 굵은 것이든 가는 것이든 실가지든 우둠지든 다양한 가지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더더군다나 이나
거나, 여기도 거나와 같이 연결형 어미를 반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두 다 얘네들은 서로 회방을 놓는 법이 없어 엉키지를 않는다는 거죠. 이 엉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각자 자기가 맡은 어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스탠스, 저마다의 분수, 그것을 지키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숨결 닿는 만큼의, 한마디로 자신의 능력만큼의,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찬란한 허공을 끌어안고, 그러면 이 허공은 뭐 하는 거야? 그렇지, 끌어안아야 되는 거죠. 누가 끌어안아요? 그렇지, 감나무 가지가 끌어안죠. 의인화예요. 그리고 이 찬란한 허공은 결국 각자의 가지들이 엉키지 않고 끌어안는 거니까 일종의 서로 공존하며 공유하는 공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르르 떨거나 사운거리거나 건들대거나 휙휙 후리거나. 자, 여기서 사운거리다라고 하는 건요, 이리저리 가볍게 자꾸 흔들리다예요. 그러니까 이리저리 가볍게 자꾸 흔들리거나 건들대거나 후리거나, 결국 뭡니까? 겨울바람에 흔들리는 가지들의 모습이죠. 근데 그 가지들의 모습이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이렇게 되든 뭐요? 자신의 숨결 닿는 만큼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 깜냥껏이라고 얘기합니다. 깜냥이라고 하는 건요,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깜냥은 다 한정돼 있죠. 그 능력에 맞게, 즉 자신의 분수에 맞게 한 세상을 흔들거린다 라고 노래하고 있네요. 그리고 하나 더, 여기서 바르르 내지는 휙휙과 같은 것은 음성상징어죠. 이런 음성상징어를 사용해서 대상, 가지가 움직이는 모습을 역동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1년. 1년은요, 깜냥껏 살아가는 감나무의 가지. 2년 보겠습니다. 그 모든 것이 어떤 것이 감나무에 있는 다양한 가지들이 웬만해서는 흔들림이 없는, 한마디로 굳건한 견고한 한 집에 주축기둥 같은 둥치에서, 자, 둥치가 어때요? 주축기둥 같대요. 한마디로 감나무의 중심을 단단히 잡고 있는 거죠. 뭐뭐 같은이라고 했으니까 무슨 법이 되겠어요? 지규법이 되겠죠. 뻗어나간 게 새삼 어때요? 그렇죠. 신기한 일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린 여기서 하나 더. 웬만해서는 흔들림이 없는 한 집의 뭐 같은? 주축 기둥 같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행간걸침이 사용되면서 흔들림이 없다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뻗어나간 게 새삼 어때? 신기한 일이에요. 누가 신기하게 생각해? 화자가 신기하게 생각하죠. 즉 자연에서 느끼는 화자의 신기함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하나 더. 1. walk. 이게 왜 필요하냐고요? 명사로 끝을 맺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적 여운을 부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2연. 2연은 하나의 둥치에서 뻗어나온 감나무 가지의 신기함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년 보겠습니다. 더더욱 그 실가지 하나에 앉은 조망만한 새의 무게가, 조망만한 새는 어떤 새? 그렇지, 감나무 가지에 의지하는 새의 무게가 둥치를 타고 내려가 칠흑 땅 속에 그중 깊이 뻗은 실뿌리의 흩삿애까지 미쳐. 자, 여기서 우리는 칠흑 땅 속이니까 땅 속에 있는 캄캄한 곳이에요. 땅 속에 있는 캄캄한 곳이니까 어둠이죠. 어둠이니까는 앞이 안 보이고 전망이 없고 암담한 현실이죠. 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왜? 이 칠흑 땅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실뿌리의 흑삿이 있어요. 그 실뿌리의 흑삿이 뭔데요? 무게를 견딜 힘을 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이렇게 이어갔을 때 우리는 칠흑당 속이라고 하는 시어는 존재의 무게를 견디게 하는 무엇을 힘을 얻는 공간이고, 여기서 말하는 실뿌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힘을 땅 속에 있는 생명력을 감나무에게 전달해주는 존재다 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시어나 식구의 의미를 묻는 문제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우리가 문제 풀다 보면 생기는 그 관습적인 고정관념 있잖아요. 그 고정관념에 따라서 하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어쨌거나 간에 그 무게를 견딜 힘을 다시 어디까지, 우둥지가 어디였죠? 나무 꼭대기 줄기, 그러니까 한마디까지 올려보냈대요. 그러니까 와우, 대단하지요. 땅심의 배려로. 그러면 이 땅심이 바로 뭡니까? 그렇죠. 이 생명력을 끌어올리게 하는 근원이죠. 을 배려로 하는 거 보니까 여기까지는 결국은 아무리 바람이 세차게 불어도, 아무리 새가 올라가 앉아 있어도 실가지가 버틸 수 있는 힘은 실가지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저 땀심부터 끌어 올린 거야. 결국 실가지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의 근원은 땅심이죠. 자연의 위대함을 보여줍니다. 와, 산가지는 어느 것 하나라도 어떤 대바람에도 어떠한 시련과 고난 속에도 꺾이지 않는 무엇을 보여주는가? 당참을 보여주는가? 자, 이 땅심의 배려로 나오는 생명력의 근원을 화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당참. 즉, 당참은 자신의 분수대로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강인한 생명력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3년. 땅과 뿌리의 힘을 받아 꺾이지 않는 당찬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마지막 사연. 영탄하고 있나요? 우린 너무 감동을 모르고 살아왔느니. 자, 여기서 우리는 요걸 하나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나는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는이죠. 그렇죠.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나는이 아니라 우리는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 이걸 챙겨놓고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감나무가 주는 깨달음이고요. 그 깨달음은 자연의 위대함과 생명의 경이로움이에요. 보통 요 구절을 가지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체험을 바탕으로 한 깨달음을 인간 보편의 삶에 대한 성찰적 태도를 확장한다라고 했는데, 어디서 인간 보편적 삶이냐라고 한다면 이 우리예요. 우리라는 말을 통해서 개인의 경험과 깨달음을 인간 보편의 삶으로 확장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연은 자연에 대한 감동을 모르고 사는 인간의 삶에 대한 성찰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재종 시인의 나무 속엔 물관이 있다라는 작품을 구절구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전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유시, 서정시고요. 시선의 이동에 따른 시상 전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부터 볼까요? 자, 처음엔 뭘로 시작합니까? 그렇죠. 가지죠. 가지에서 뭘로 넘어갑니까? 주축기둥 같은 둥치로 넘어가요. 둥치에서 어디로 갑니까? 실뿌리 흑살까지 가요. 자, 결국 이 시의 화자는 자신의 시선을 가지, 둥치, 뿌리로 옮겨가면서 시상을 전개하는 하강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선 이동은 독자로 하여금 생명력의 근원인 땅과 뿌리에 집중하게 하는 효과를 줍니다. 자, 주제는요, 감나무를 통해 느끼는 뜨거운 생명력과 감동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대상에 대한 관찰을 통해 깨달음을 인간의 보편의 삶으로 확장하고 있다. 아까 좀 전에 했던 거죠. 우리, 요 대목일 거예요. 겨울 감나무를 보면 화자가 관찰하고 있어요. 그죠? 가지들이 회방 놓는 법이 없이 흔들거리고 있어요. 그걸 보고서나 화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라고? 저것들이 지깜냥껏 한 세상을 흔들거리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또 조망만한 새의 무게가 다시 우둥지까지 울려보내는 땅심의 배려가 있다는 것을 관찰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화자는 생각합니다. 저것이 어떤 대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당참을 보여주는 것인가? 라고 얘기해요.
즉 화자는 감나무에 대한 세밀한 관찰 후 깜냥껏 한 세상을 흔들거린다든가 꺾이지 않는 당참을 보여준다고 노래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한 개인으로서의 화자가 감나무를 보고 느낀 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사연에서 우리라고 표현합니다. 나는이 아니라 우리라고 표현함으로써 개인의 경험을 인간 사회로 확장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생명의 원리에 주목하지 않는 인간 삶 전체에 대한 성찰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 시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인간 보편의 삶에 대한 성찰로 확장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세밀하게 관찰하고 묘사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표현상의 특징이죠. 일반적인 표현상의 특징 보겠습니다. 일단 뭐뭐이거나 뭐뭐이나와 같은 어떤 연결형 어미를 반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고요. 또 바르르 떨거나 휙휙 후리거나와 같이 음성 상징어를 사용해서 대상의 모습을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 흔들림이 없는 한 집의 주축기둥과 같은 둥치에서와 같이 행간걸침을 사용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고요. 마지막에는 왔느니 영탄적 어조를 통해 생명의 원리에 대한 깨달음과 감동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오늘 고재종 시인의 나무 속엔 물관이 있다라는 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